안녕하세요. 1000명의 성공을 돕는 독서 모임 천일 성장 독서 천독에서 19기 두 번째 선정 도서로 읽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 지은이는 아서 브룩스, 옮기니 강성실,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오늘 이 영상은 그냥 책 요약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는 방법을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한번 같이 걸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 천독 19기에서는 17분이 이 책을 함께 읽었고, 읽고 나서 공통으로 남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셜리님의 의견인데요. 이 책을 처음 읽을 땐 한창 달려야 할 때 조금 사기를 떨어뜨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되려 제가 살아가야 할 방향, 아이에게 진짜 알려줘야 할 전체적인 틀을 알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참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일반적인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 책과는 다르게 목표를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목표를 낮춰라, 꿈을 약간 내려놔라 이렇게 말하니 조금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나도 지금부터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로 아주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준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부터 태도를 조금 바꾸거나 하는 그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구나. 저자도 말을 합니다. 이 책을 미리 읽어놓은 사람과 읽어놓지 않은 사람은 내가 갑자기 인생의 두 번째 곡선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준비해야 할지 알게 된다. 당황하지 않고요. 이제 그 두 번째 곡선이 뭔지 차차 책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약은 한 6가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에는 곡선이 있다. 계속 잘 나가려 하지 마라. 이 책이 계속 말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직선이 아니라 두 번의 곡선처럼 굽이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인생 전반부에 실력을 키우고 성과를 내고 자리를 잡고 인정을 받고 이런 곡선을 타죠.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 있는 것처럼요. 저도 직장인이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더 밀어붙인다고 해서 예전처럼 잘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하죠.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저자는 말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아프죠. 근데 동시에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즘 힘든 게 내가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곡선이 바뀌는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건 포기가 아니라 바로 방향의 전환입니다. 같은 엔진으로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인생의 두 번째 추진을 설계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노화의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뇌의 사용 방식이다. 우리는 나이 들면 무조건 인지 능력이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과거 연구에서 나이가 많으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단정했던 게 사실은 교육 수준 같은 변수가 섞여서 나온 착시일 가능성도 짚고 있습니다. 즉 나이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중년이 되면 예전보다는 빠른 분석력, 멀티태스킹, 즉각적인 창의성 같은 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인지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저자가 아주 단순한 걸 말합니다. 휴대폰과 음악을 끄고 고요한 곳에서 사색을 하거나 일을 하라 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소음 속에서 뇌가 계속 분산이 됩니다. 근데 고요함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면 뇌가 깊이로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이 대목에서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분산돼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필요한 능력은 빨리 처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성공 중독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일이 아니라 성공일 때가 있습니다.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성공 중독자에게 충분한 성공이란 없다.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성공이라는 건 기준이 계속 바뀌거든요. 처음엔 이것만 되면 된다 했는데 막상 이루고 나면 그럼 다음은 뭐지? 이렇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갔더니 시험을 봤더니 취직을 했더니 결혼을 했더니 계속 뭔가 또 나옵니다.
언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되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문제는 뭘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열망하는 건 일이 아니라 인정, 박수, 칭찬, 즉 도파민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력서에 적히는 기술은 시간이 흐르면 퇴보한다. 반면에 추도사에 적힐 덕목, 친절함, 배려, 누군가에게 준 용기, 함께한 시간, 이건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묘하게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이 며칠 안 남았다라고 생각해보죠. 극단적으로 1시간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해보죠. 지금 돈을 벌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력서에 나를 키우느라 추도사에 남겨질 나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오후에는 추도사의 내가 훨씬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이 지금 젊다면 추도사에 쓰일 문장이 아니라 이력서에서 나를 키우는 게 맞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추도사에 적힐 그 한 문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력서에 적힐 문장을 내가 열심히 연마한다면 거기야말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할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인생의 두 번째 곡선을 유연하게 넘어가라는 저자의 메시지를 저의 방식대로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행복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버드의 연구, 80년의 연구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하버드에서 80년 이상 이어진 장기 연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결국 누가 더 행복하고 건강했는가를 가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돈, 명성, 권력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50대의 관계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이 80대에 더 건강했다라는 연구 결과죠. 그러니까 관계는 그냥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장기 건강과도 연결된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들의 모임인 독서 모임 천독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읽을 땐 꾸준함이 무너지고 생각이 깊어져도 결국 혼자 끝나는데, 함께 읽으면 나의 문장이 누군가에게 닿고 누군가의 문장이 내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사실 이게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외로움입니다. 의외로 높은 자리일수록 더 외롭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외로움 이야기가 꽤 세게 나옵니다. 특히 관리직, 리더, 최고 경영자들이 직장에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아랫사람들과 진짜 친구가 되기 어렵고 평가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니까요.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잘 나가 보이는 사람일수록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인생의 오후에 필요한 건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이 말하는 건 결국 그겁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오래 못 간다. 잘 살아도 외로우면 무너진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죽음과 쇠퇴에 대한 두려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걸 정면으로 바라봐 줍니다. 저는 이 책이 좋은 말만 하는 책이 아니라서 좋았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꽤 냉철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 이야기를 피하잖아요. 근데 저자는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차원으로 나뉘고 그 중에서는 사라짐, 이별, 미지, 쇠퇴, 기억해서 잊힘 같은 것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본다고 해서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 나는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이 생기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불안해지면 그때야 비로소 아이의 눈빛, 집안의 작은 소리들, 아내의 눈동자, 물 한 방울, 설거지 소리, 설거지 거품, 그런 반짝임들이요. 갑자기 소중해집니다. 이 책은 그런 순간을 억지로 만들지 말고 미리 알아두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 이 책을 요약해주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문장이 저에게 아주 오래 남았는데, 문제는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동사라고 말합니다. 물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잡으면 허무가 오고
끝없는 쳇바퀴가 돌아가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대상화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면 결국 행복이 아니라 불안과 비교와 결핍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인생의 오후는요, 내가 얼마나 더 가질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얼마나 사랑하며 살까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책에서 나오는 대로 목표를 좀 줄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좀 늘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돈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자녀들을 챙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는데 저의 월급은 그대로니까요. 네, 이런 씁쓸함은 뒤로 하고 이 책에 나오는 만족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만족하냐, 이거를 한 가지 수식어로 나타냅니다. 분모와 분자가 있습니다. 분모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분자에는 가진 것, 즉 물질이 있습니다. 분모는 욕망이라고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고요. 분자는 가진 것이라고 했지만 내가 가진 것입니다.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욕망은 끝도 없죠. 네, 그래서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 만들지 않기. 즉 보통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버킷리스트는 만들다 보면 100개도 될 수 있는데 버킷리스트 지우기, 이렇게 역행하는 일을 해보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한 번쯤 줄여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저희 천독 독서 모임은 1000명의 성공을 돕는 독서 모임입니다. 2024년에 시작했습니다. 이번 책은 17분이 함께 읽었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같은 페이지를 읽어도 각자 꽂히는 문장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관계에 꽂히고 누군가는 성공 중독에 꽂힙니다. 누군가는 두 번째 곡선에 꽂히게 되죠. 그럼 그 문장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혼자 읽으면 좋은 책이네 하고 끝날 수 있지만 같이 읽으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방향이 맞나 서로 함께 생각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가능한 혼자 읽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독 19기처럼요. 다음 책은 아마 달리기 하는 책을 읽을 것 같습니다. 연희동 러너 혹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 아서 브룩스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